특검이 띠지 분실 관봉권 외에 또 다른 관봉권으로 보이는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통일교 측에 건진법사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됩니다. 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이 관봉권은 사진이 찍힌 시점이 2022년 10월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서 사라진 띠지는 발행일이 5월 13일로 적혀 있어서 또 다른 돈다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진법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물은 대가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이 대가나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만남을 주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건진법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된 5만 원 관봉권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돈을 전달하기 전 찍어 놓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세계본부 자금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현금은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형태였습니다. 사진은 2022년 10월 하순쯤 찍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이 무렵 윤 전 본부장은 전 씨에게 오랜만에 드릴 게 있으니 점심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실제로 만남은 성사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전 씨의 법당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관봉권 띠지 일부를 분실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계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시 검찰이 분실한 관봉권 띠지엔 발행일자가 5월 13일로 적혀 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사진 속 관봉권의 촬영 시기와는 5달 정도 차이가 나 별개의 돈다발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JTBC에 밀봉된 상태로 현금 뭉치를 개인에게 내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했는데 그런 관봉권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BBVIP가 아니면 은행 그 지면에 그렇게 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오늘 건진법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수사관들의 전략하고 검사들의 전략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게. 일단 한번 좀 그때 오고 간 내용 한번 좀 얘기 좀 한번 먼저 들어보고 갈까요? 현금은 들어오면 무조건 세긴 합니다. 그럼 김정민 수사관이 돈을 센 것 같긴 하네요. 그죠? 그 당시에 어떤 현금이든 세니까. 그렇죠? 네, 돈은 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셌다면은 김정민 수사관이 그 관봉권 띠지를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죠? 그걸 풀지 않고 어떻게 돈을 세겠어요. 그죠?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띠지가 분실된 거는 4월에 제가 알았고요. 네. 예. 그 그래서 보고서에 어떻게 거냐 물어보니 예. 이걸 그대로 보관해라라고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 보고서에 의하면 네. 수사팀에서는 그런 전달을 했다는 것이었고 그렇죠. 압수물 담당은 그런 있어요.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 보면은 수사검사는 매뉴얼대로 다 띠지하고 관봉권 이거 다 보관해라 했는데 잘 모르는 수사관들이 이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질러 다 쟤네들 잘못이야 지금 이렇게 몰아가는 원래 거잖아요? 검찰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그런 거였죠. 네. 본인들이 그 띠지를 보관하라고 했는데 예. 수사관이 잘 몰라서 풀어서 버렸다. 예. 이게 지금 원래 내놓은 해명이었는데 막상 그 피의자가 된 지금 김정민 수사관 등등하고 국회에서 불러보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 검찰 해명이 맞으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버렸어요. 그게 증거인지 몰랐습니다. 돈이 증거인 줄 알았어요. 하던가. 그게 아니면 아닙니다. 전 띠지 본 적도 없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띠지 없던데요.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네. 계속 하는 말이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를 본 적도 거의 없다고 하면서도 네. 그렇게 특징적인 걸 기억을 못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대로 저희가 한번 사건의 타임라인을 한번 좀 구성을 해봤거든요. 일단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작년 12월 17일이에요. 그때 건진법사 쌀통에서 저게 관봉권이 1억 6,500만 원인데 그중에 5천만 원이 관봉권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들고서는 담당 검사가 이제 최재형 검사에서 남부지검에 들고 왔는데 1월 9일 날 최재형 담당 검사가 띠지 분실했다는 걸 이제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이날. 그리고 상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담당 수사관만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걸 없애버렸느냐. 그리고 최재형 검사는 천안지청으로 인사이동이 나서 갔어요. 그다음에 이게 그런데 4월 23일 날 한 3달 지난 뒤에 무슨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JTBC의 이 관봉권 사진을 누가 제보를 했습니다. 저는 이거 남부지검 내 수사관이나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최초 보도가 되면서 알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관봉권이라는 게 건진한테 있었다는 게 세상에 처음 드러난 겁니다. 그전까지는 관봉권은 이 세상에 없었던 거야. 건진한테는. 네. 검찰이 노렸던 것도 그거였었고요. 근데 저게 무슨 연유에서인가 4월 23일 날 드러난 거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다음날 심우정 총장한테까지 이게 보고가 됐는데 이 중요한 보고를 했는데 대검에서는 심우정 총장은 감찰하는 대신에 그냥 수사에 집중하라 이 지시하고 끝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상황을 보면은 4월 23일 날 JTBC에서 이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군가는 이 남부지검 내에서 이 검찰이 뭉개려는 걸 증거를 갖다 조작하고 은폐하고 인멸하려는 걸 갖다가 고발한 거잖아요. 네. 못 참겠다 해서. 저는 저거 내부 고발이라고 봅니다. 내부 고발자가 아니고선 저 사진을 관본권 사진을 누가 찍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게 또 마침 언론에 갔다. 전 저거가 검찰에서 이거 없었던 걸로 하려는 거를 막으려고 누군가 내부 고발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왜 내부 고발을 하려고 했을까? 그게 사실 저는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걸 왜 일단 내부 고발 전에 띠지와 저 스티커를 왜 없애려고 했을까? 이 무리수를 갖다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저는 이게 제가 물론 그러니까 이게 다 추리의 영역밖에 안 되겠지만은 저 한국은행권이 저게 나온 거잖아요. 관본권이. 저게 보면 뭐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다 나오니까 저 5천만 원이 어디로 저게 갔다는 거는 다 기록이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게 저 띠지의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 띠지라는 게 관에서 봉한 돈이다 이건데 저게 일반인한테는 주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일반 시중에 있는 다른 은행한테 줄 때 저렇게 하던가 아니면은 기관한테. 특이하게 정부기관들 특활비 같은 걸로 정부기관에서 가져가는데 저기 보면은 발권국이 있고 담당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죠. 한국은행의 저 직원들 이름이고 몇 분에 저걸 쌌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관본권이 일반적으로 현금이면 추적을 못 해야 되는데 관본권은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책임자한테 몇 분에 당신이 이 바깥으로 묶어서 봉해갖고 나간 돈 어느 기관이 특활비로 가져갔습니까? 장부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그 띠지만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검사라면 수사검사라면은 가장 궁금한 거는 저 관본권에 저렇게 스티커가 바코드가 다 있는데 이거 어디로 이게 나간 돈이었는데 건진법사한테 있지? 한국은한테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저게 만약에 검찰도 특활비 지금 많이 받았잖아요. 뭐 개업날 4일 동안에 3억 얼마를 썼다며. 저게 검찰에서 나온 특활비였다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남부지검장은 야 저건 일단 검찰에서 나온 검찰에서 윤석열 김건희한테 상납한 돈이라는 게 밝혀지면 큰일 나고 우린 다 죽어. 만약에 그럼 이건가요? 한국은행에서 검찰 특활비로 줬는데 저 띠지에 있는 저 일련 번호의 돈 뭉태기는 그거를 검찰이 준 돈인데 지금 건진법사 쌀통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이 특활비로 가져간 돈인데 그거를 지금 앵커님께서는 혹시라도 검찰이 뭔가 김건희한테 상납을 했는데 김건희가 그래서 건진한테 무슨 활동비로 줘서 근데 건진은 쌀통에 보관했어요. 그런 스토리일 수도 있다. 저도 검찰 특활비로 많이 의심을 합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지 않으면 저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저걸 갖다 없앨 이유가 저걸 수사관들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도 저는 믿을 수는 없는데 검사가 어쨌든 저걸 갖다가 다 풀어서 이렇게 하게끔 했겠느냐 이거지. 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는 더 파고 들어가면 이게 범의 코털을 건드릴 수 있다 이런 아마 생각이 드니까 자기 조직에. 중간에 이제 없애버린 거죠. 그 중요한 연결고리인 단서인 띠지를 없애버린 거죠. 여기서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어쨌거나 건진법사에게 정부 특활비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그 특활비의 주인을 추적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 건물 내에서 그 증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 수사 자체를 검찰 내부에서 이게 고의로 그랬다면 이 실수가 아니라 방해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증거 조작하는 게 이번에 들키지 않았으면 누군가 JTBC에 이렇게 내부 고발하지 않았으면 빈번했을 수도 있다. 검찰 내부가 그렇게 부패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관본권 잠깐만 조금 더 좀 들여다보면은 제가 이번에 그 수사관 2명은 어쨌든 간에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수사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저 1월 9일 날 최전 담당 검사 지금 천안지청으로 옮겼는데 이 사람이 담당 검사였잖아요. 띠지 분실을 인지하고도 상부 보고하지 않았잖아요. 이 큰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은 왜 수사 대상이 안 되느냐 도대체. 이게 일단 이상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1월 9일 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인지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4월 23일 날 돼서야 한 3달 지나서 부장검사부터 시작해서 지검장까지 전부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알았으면은 부장검사 그 당시에 그 부장검사가 박건욱 부장검사인데 박건욱 부장검사가 무슨 말을 엊그제 청문회에서 뭘 대답을 했냐면은 처음에 그런 관본권 압수했을 때 그게 작년 12월이었잖아요. 그때 그럼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냐. 그때 1억 6,500만 원을 갖다가 압수했다는 거는 보고는 받았다. 그런데 거기서 관본권이 나왔다고 이걸 보고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저 이거 거짓말. 그걸 어떻게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 건진법사라는 아주 핵심 인물, 그 한창 핫한 인물인데 더군다나 쌀독에서 그것도 한국은행 관본권을 나온 걸 보고받았다는 걸 기억을 못했다? 거짓말이죠. 그건 검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네 복덕방 할아버지도 그런 건 기억합니다. 그렇게 특이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들하고 수사관하고 입을 그렇게 맞춘 겁니다. 예. 기억에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증거인멸 수사방해로 나중에 기소를 하려면 예. 명확하게 인식하고 의도하에 그런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 기억이 안 난다. 뭐 검사도 그렇고 수사관도 그렇고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기소하는 입장에서는 기소를 못 하거든요. 그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를 입증을 못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핑계를 대고 불기소로 가려는 전략이 이제 기본적으로 수립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관들도 그걸 믿고 이제 국회 나와서 저는 그래서 위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들을 믿고. 그럼요.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를 결정하는 거 검사들일 테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뭐 대통령도 이건 검찰에 맡겨두면 안 되고 특검에 맡겨야 된다. 예. 수사하고 기소를 같이 할 수 있는 특검으로 가야 됩니다. 예. 이게 다시 검사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는 자기들이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결국은 물타기 하고 본질을 흐리고 이렇게 해서 불기소로 갑니다. 띠지를 분실했다고. 예. 수사관들이 국회에 나왔는데 지휘부도 나왔어요. 검찰 시킨 걸로 보이는 놈들도 나왔어요. 서로 떠넘기기에 기억 상실에 걸린 모습까지. 일단 영상 보시고 얘기하시죠. 수사팀에서는 띠지를 훼손하지 말라는 취지로 전달을 했고 압수물 담당은 그게 이제 현금 액수만 중요하지 띠지가 중요한 것은 인식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띠지로 묶여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른 영상들 많은데 여러분들 또 화만 돋을 것 같아서 지금 저기 김정민 수사관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저 표정으로 계속 있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얘기를 하나하나 시작을 하면은 저기 먼저 나온 그 수사관이 수사팀에서 그 관봉 훼손하지 말라고 3번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여기서 딱 선이 그어졌구나. 수사팀의 책임, 우린 책임 없고 이렇게 몰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검사까지 안 가기 위한 작전을 확실하게 세웠구나라는 게 보여져요. 대단합니다. 지금 이게 조직 개편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검찰을 믿길래, 얼마나 검찰을 신으로 생각하길래 저렇게 지 인생에 올인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얘들이 이러는 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니들 그냥 잘 모르고 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단순 실수를 우리가 다 해줄 수 있어. 야, 니들 우리 못 믿어? 우리 검찰이야. 그리고 야, 이 정권 길어야 5년이야. 5년 지나면 우리가 이대로 죽을 것 같냐? 안 죽어. 그때 되면 니들한테, 우리 고마운 니들한테 우리가 가만히 있겠니? 5년만 참으면 니만 50년 앞서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회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사람 보면서 특히 뒤에 김정민 수사관은 표정이 계속 저러고 있어. 그러면서 속으로 비우신들아 어쩔 건데 뭐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글자로도 활자로도 그게 나왔고 말이죠. 자, 아무튼 그 얘기를 바로 하도록 하죠. 얘가 뭘 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지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는 막 이렇게 써놓은 거야. 써놓은 게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밑을 보고 막 뭐 보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거든. 보니까 지가 뭐 미리 모범 답안 그거를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는지 지들끼리 회의를 했는지 둘 다겠죠.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걸 그래서 입수를 했어요. 그걸 갖고 보여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걔가 적어놓은 거예요. 메모가 들어가 있죠. 뭐라고 적혀있는 겁니까? 남들 다 폐기해 비읍시옷더라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남들 다 폐기해 빙신들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폐기 나는 모른다. 그렇게 적혀 있고. 폐기 나는 왜 폐기했냐 그러면 물어보면 난 몰라라고 대답하겠다. 기억나지 않음 어떻게 할 거냐고 아니고. 하면 그 사안은 수사 중이다 이렇게 답변한다. 이렇게 책임 회피할 때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항상 하는 거 그거고 맨 앞에 게 뭐라고요? 기억나지 않음 그리고 지시는 없었다. 지시는 없었다. 저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저게 키워드로 해가지고 저거 그대로 그리고 자기 곤란한 얘기 나오면은 그냥 나 모르세요. 어쩔 건데 이 표정으로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이없고 놀라웠지만 저 정도까지 할까 생각했는데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딱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수사관들이었어요. 검찰 권력은 대단하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얘기해왔던 걸로 비춰보더라도 이거는 이제 사안이 좀 명확한데 그 띠지를 폐기하거나 뭐 스티커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중요 증거물에 대한 훼손이잖아요. 네. 이 사안의, 그러니까 뭐,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그거를 잘못 폐기를 했든, 혹은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일부러 폐기를 했든지 간에, 압수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수사가 좀 들어가야 될 거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검찰이 그렇게 억울하면, 혹은 뭐, 그 띠지가 아니더라도 수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 저거 압수한 지가 벌써 지금 반년이 넘었는데,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결국 뭐 스티커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누가 관리를 했던, 최종적으로 누가 관리를 했고 그게 뭐 어느 기관으로 나갔고 네. 어쩌다가 흘러갔는지 같은 거를 수사하는 게 6개월, 7개월씩 걸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띠지가 없어서 수사를 못합니다가 나오든지 네. 아니면 이미 수사가 그 관련해가지고 이만큼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뭐 띠지나 스티커 가지고는 이 정도까지밖에 못 밝혀냅니다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상태로 그냥 아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라고 하면은 그런 수사기관은 어떻게 믿고 수사를 맡깁니까? 맞습니다. 저거 묻어버리려고 했었던 거지요. 예. 관련해서 검찰에서 나왔던 유일한 얘기는 저 사건을 수사를 할 때는 2018년 사건만 수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뭐 이 압수물에 대해서는 뭐 크게 수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그런 대답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의구심이 커지죠. 그렇습니다. 왜요? 아니 현금 수억 원이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그게 연결이 되는 돈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왜 압수를 했어요, 애초에? 남의 돈을 수억 원을 수사를 안 할 거면. 관봉권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관봉권 보면은 그 어떻게 돈이 랩으로 쌓여 있어요. 그런 거가 기억이 안 난다. 뭐 수시로 들어오는 거. 아까 이게 기억 얘기하면서 1000건이라고 적어놨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기억하느냐. 몇천 개 중에 한두 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요 따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물어도 그냥 지가 말로 맡기면 뭔 상 봐요. 그래서 어쩌라고. 얘 뭔 생각으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대통령까지 너 때문에 지금 나섰어요. 너 큰일 났다 이제. 어디 국민들한테 응신들아 국회의원들한테 응신들아 이따위 얘기를 합니까.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방해하는 애들이 없어. 국힘이 없어. 왜 없었던 거예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 뭐 지금 진행 중인 사건, 감찰 중인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는 뭐 참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너무 좋았지. 덕분에 밀도 있는 청문회 너무 쾌적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이크가 발언 시간을 꺼졌습니다. 발언 시간 지나면 그냥 위원장이 지났으니까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이러면서 목소리는 다 들을 수 있고 너무나도 쾌적하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국민들이 정확하고 집중력 있게 청문회를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결정 뭐 당 지시도 있겠지만 간사가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경원. 간사가 없어요, 저쪽은. 자기들끼리는 간사로서 이제 할 테니까. 자칭 감사.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나경원, 좋은데?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앞으로도 나오지 마라. 너무 좋다. 중요한 건 지들도 알 거야. 할 말이 없고 실드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다 보면 또 똥벌 차야 되고 그 와중에서 또 지들은 소리밖에 지를 게 없고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참 나경원이란 극강의 인물이 온 게 참 오히려 좋다.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거기를 이렇게 메모지를 들고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걸려갖고 저게 공개가 된 거거든요. 저 정도로 겁이 없었던 거예요. 국회라는 곳에 저런 빙신드라를 써놓고 갖고 들고 와가지고 지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누가 거기서 뭐예요 그러면은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네. 신경 끄세요. 이래도 되는 줄 알았던 모양이죠. 정말 그런 점에서 정말 처음 봤던 청문회였는데 네. 증인들이 나와서 이제 몰래 종이를 본다거나 아니면 대놓고 이제 핸드폰을 한다거나 검사들은 심지어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 네, 자리를 옮겨서 본인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그 현장에서 그게 또 걸려가지고 쉬는 시간도 아니고? 네, 뭐 쉬는 시간이 아니었을 걸로 지금 그랬겠지. 쉬는 시간은 뭐라 그래? 그래서 왜 아니 증인들이 거기 자리를 바꿔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니 우리가 보는 앞에서 말을 맞추고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지적을 받기도 했었죠. 그 남경민 수사관이라는 애도 미리 만나서 뭐 상의를 했대. 그러면서 왜 그 상의를 했냐 기억나는 얘기하는지 아니 어떻게 국회 나오는데 그 서로 상의를 안 하고 계획을 안 세웁니까? 뭐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겁이 없는 거예요. 검찰 안에 있으면 수사관들도 지가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본 거예요. 저런 조직을 어떻게 그냥 놔둬요. 국민이 보이겠습니까? 국회도 저렇게 우습게 알고 있는데 안 보이죠. 그리고 얘들은 항상 쓰던 걸 또 썼어요. 김정민 씨가 특히 기억이 나지 않은 키워드가 그리고 저 치트키가 기억이었어. 기억이란 말만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처벌받을 그런 상황에서도 피해 나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한 거겠죠. 이동 여러분들 이름 익숙하실 겁니다. 참 열심히 검사로서 살아온 인간 같아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죠. 왜?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직접 따로 만들어서 수사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할 경우에는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지정하는 특검이 수사하도록 해라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법무부가 지정하는 거니까 뭐 지금의 이제 3대 특검 누가 한다기보다는 법안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상설 특검을 포함해서 이제 별도의 특검을 구성하게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검토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거야. 대통령들이 본 거야. 열받은 거야.
자,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흥분하고 열받고 느끼는 감정 그대로 대통령도 느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 대통령이지. 좀 직접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것들 지금 검찰 수사니까 아까 초반에 김 변호사 얘기했듯이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기소하고 지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번엔 그렇게 안 되겠어. 특검 직접 만들어서 따로 마련한 검사들이 너희들 수사하게 해주마. 자, 계속 거짓말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아마 쟤들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지들끼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났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수사관 2명 경호 붙여줘야 돼요. 막판에 몰리면 검찰이 얘들 제거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거든, 나는. 얘들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 덜덜덜 하고 있을 거야. 지들 인생이 끝나요. 그렇죠. 최대 5년이래, 징역이. 그럼 징역 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 뭘 약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들이 다음에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아까 그 남경민 수사관이 얘기했듯이 수사팀에서 뛰지 분실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우리 못 받아. 수사팀이 잘못한 거라고 하잖아요. 수사팀도 다음 청문회 불러야 돼요. 법사위 요즘 계속 열일하고 있습니다. 네,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사팀도 불러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요즘 법사위 회의에 여러분들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